여러분, 베이직한 남성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합이 있는데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죠. 과거에는 속옷과 작업복으로 각각 사용된 옷이 지금은 오히려 캐주얼의 상징과도 같은 패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만큼 입기 쉽고 또 그만큼 제대로 입기 어려운 패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채널에서 관련된 패션을 소개해드렸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름에 어울리는 흰 티셔츠에 청바지 스타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스타일이 스크린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테렌스 말릭 감독의 1973년 영화 황무지, 영어 제목 배드랜드입니다. 황무지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영화로 1950년대 후반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한 로드무비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25살 청년 키트와 15살 소녀 홀리가 사랑에 빠지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며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죠. 개봉 당시 워너브라더스가 제작비의 3배를 주고 판권을 사들일 만큼 반응이 뜨거웠고 이후 보니 앤 클라이드와 함께 용문화가 폭력과 살인마를 낭만화하는 방식을 해체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영화에서 키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마틴 쉰인데요. 당시 31살의 중견 배우였던 그는 원래 19살 소년으로 쓰인 배역을 맡기 주저했지만 감독이 그를 너무 원한 나머지 캐릭터의 나이를 고쳐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의 의상을 맡은 사람은 코스튬 디자이너 로산나 노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크레딧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는데요. 노튼이 키트에게 입힌 옷은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아이템들이었습니다. 리바이스의 다크워시 데님 재킷과 청바지, 그리고 흰 티셔츠와 카우보이 부츠였죠. 50년대에도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진 70년대에도 똑같이 유행했던 아메리칸 워크웨어 그 자체였는데요. 원래 광부나 카우보이, 농부들의 작업복이었던 데님은 50년대 들어서 로큰롤과 청소년 반항의 상징이 됐고 70년대에는 반전운동가와 히피,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옷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 계급의 유니폼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 패션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죠. 키트의 옷차림이 시대를 초월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키트는 영화 속에서 타이트한 핏의 옷을 입습니다. 브랜드를 알 수 없는 화이트 티셔츠와 리바이스 501이죠. 다크블루 데님의 버튼 플라이, 주머니 안쪽에는 리바이스 특유의 레드 탭이 달려 있습니다. 501이 리바이스를 대표하는 모델이란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의외로 키트가 영화 속에서 입은 청바지는 여유 있지 않고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01이 맞나 싶을 정도죠. 타이트해 보이는 이유는 사실 501이라는 모델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시절 501의 소재와 관리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501 중에서도 슈링크 투 핏 버전은 생지 상태로 판매되는 데님이라 미리 줄여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축 가공, 즉 샘플라이즈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첫 세탁에서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죠. 키트가 영화 속에서 입은 501도 바로 이런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서 입고 빨고 몸에 맞게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리와 엉덩이 라인이 몸에 딱 붙게 되는 거죠. 지금 매장에서 파는 레귤러 핏 501은 이미 워싱과 방축 가공이 끝난 상태라 처음부터 조금 더 여유 있게 떨어지는데 그때 이 501은 이 과정을 거치기 전이었으니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이즈 문제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키트가 입은 501 청바지는 허리 30, 기장 29 사이즈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슬림한 핏이죠. 50년대 남성들의 마른 체형과 당시 워크웨어가 몸에 붙게 재단됐던 관습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헐렁한 아메리칸 빈티지 룩과는 결이 다른 실루엣이 살아있는 청바지가 나온 거죠. 재킷은 리바이스의 507, 흔히 타입 2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1967년 타입 3로 대체되기 전 세대의 재킷인데 이후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 라인을 통해 부활하면서 지금까지도 매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모델입니다. 짧고 박시한 핏에 넉넉한 주머니가 달린 이 재킷은 초창기 워크웨어와 이후의 트러커 재킷 스타일 사이를 잇는 과도기적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죠. 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키트는 영화 속에서 이 재킷을 유독 좋아해서 은신처에서 쉴 때는 안에 받쳐 입은 흰 티셔츠도 벗어던지고 재킷 하나만 걸친 채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재킷을 벗을 때 머리 위로 훌렁 넘겨서 벗어버리는 특유의 동작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후 마틴 쉰의 시그니처 제스처가 됩니다. 이 룩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딘입니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하는 키트의 반항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유 없는 반항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극중 홀리의 내레이션에서도 그는 제임스 딘처럼 보였다는 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임스 딘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된 1973년이었지만 그 이미지는 여전히 모방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다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973년의 마틴 쉰이 제임스 딘 본인보다 훨씬 더 제임스 딘 같았다는 농담 섞인 평가까지 나옵니다. 결국 영화 황무지 속 키트의 스타일은 새로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흰 티셔츠, 청바지, 청재킷과 카우보이 부츠라는 이미 존재하던 워크웨어를 그대로 가져다 입혔을 뿐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죄의 유행을 타지 않는 옷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그 시절 노동자들이 실제로 입었을 법한 옷을 그대로 입힌 것, 그게 지금 봐도 이 스타일이 촌스럽지 않은 이유이자 반세기 넘게 살아남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